우리는 저번 시간에 고차 방정식에 대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었었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건데 인수분해를 해서 1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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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방정식이라면 3개, 많이 쪼개면 1차 3개를 쪼개져가지고 각각의 1차식 0된 S값들을 이제 해로 구했었고요. 근데 그때 써먹던 방법이 바로 조립제법이었었죠. 일단은 1차식, 3차식 0되는 S값 하나 찾아낸 다음에 나머지 2차식 몫은 조립제법을 통해서 몫을 찾아서 그래서 이제 해를 구했었고 4차식 같은 경우에 4차식을 갖다가 조립제법을 몇 번? 2번 써서 구했었네요. 그 외에 공식을 통해서 구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방정식은 크게 보자면 개수를 알려줄 테니 x를 구해볼래. 또는 x를 알려줄게. 개수 좀 구해봐봐. 그래서 해 또는 개수를 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공부했었던 게 이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서 4차 방정식 같은 경우 특히 케이스가 나눠져 있어. 좀 잘 나오는 유형들이 있었다. 이런 유형이 있었죠. x의 4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더하기 6은 0 이런 거. 보기차 방정식. 보기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x제곱을 t로 치환해가지고 구해가지고 그쵸? x제곱 t로 치환할 때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 해서 구하시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 예를 들어서 4 이러네. 이래 인수분해 안 되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항을 몇 개로 만들어요? 4개로.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x제곱. 요 이창을 갖다가 조작을 해가지고 얘를 쪼갠 다음에 그럼 얘 3개가 모여서 완전 제곱식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x의 제곱 돼서 합차공식으로 네모 제곱 빼기 세모 제곱은 0. 그래서 네모 더하기 세모 즉 요렇게 네모 빼기 세모 즉 요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얘네들 또 인수분해 해가지고 구했었었죠. 보기차식. 그 다음에 좌우 대칭 구조의 상반 방정식. 상반 방정식 기억나죠?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런 구조. 이런 구조는 어떻게 하겠다? x의 제곱 우리 인수분해 파트에서 배웠던 것처럼 x제곱을 묶어서 역시나 x 더하기 x분의 1을 치환하던가 x 빼기 x분의 1을 치환해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풀었었네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거 헐레벌떡 해서 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3차 방정식 중에서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로 할 때 이때 5가지 공식이 나왔죠? 첫 번째 x세제곱은 1의 한 근이니까 허수인 근이니까 x에다가 오메가를 대입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오메가의 제곱은 1 오메가의 세제곱은 1 그 다음 얘를 인수분해하면 요렇게럼 1차 곱하기 2차가 되는데 얘가 0되는 x값은 오메가는 아니더라. 왜? 1은 실수니까. 그러면 오메가는 바로 요 2차식이 0되는 이 친구를 만족하는 근이 오메가더라. 따라서 두 번째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그 다음 세 번째 개수가 전부 실수네. 근데 한 근이 허수야. 그럼 또 다른 근은 복소수인 오메가 바가 되겠다. 따라서 근과 개수의 관계가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 네 번째 두 근의 곱은 a분의 c 1이 되고 다섯 번째 요 2, 3, 4에 의하여 2번은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과 같고 세 번째에서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과 같고 따라서 오메가 제곱하고 오메가 바하고 어쩌더라? 같더라. 이런 5가지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었었죠. 특히 1번 같은 경우에는 주기성
거듭제곱 했더니 1이 됐대. 그럼 얘는 세 번을 곱할 때마다 3의 배수마다 계속 1이 반복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주기성에 관련된 이야기였었죠. 그리고 얘는 오메가 번의 1까지 외우고 계시나요? 주말 동안에 공부 많이 하셨죠?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이제 우리 일주일 뒤로는 이제 마무리가 돼서 시험표 이야기 좀 해요. 시험표. 요 세 분, 뒤에 세 분은 일단 주말 수업을 할 거거든요. 주말에 평일에는 학교 가야 되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뭐 야자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고 뭐 지금 뭐 야자를 안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라고 하지만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안 하면은 네, 아무튼 뭐 그 다음부터 깊숙이 못 들어갈 테고. 그래서 일단 주말에 수업을 할 건데 시간상 3시, 5시, 3시, 5시, 5시, 7시에 따라가고 간다. 손. 없나요? 오케이. 반이 2개 반 깔 거거든요. 사람 인원수가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바나나 그대로 바나나 만들 테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 교재 지금 그대로 갈 겁니다. 그대로 다시 한번 볼 거야.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지금 방학 동안에 전체적인 거 한번 쓱 보는 거였었고, 그리고 이제 더 깊숙이 이제 내신 심화 과정으로 가서 최대한 맞을 수 있는 등급. 우리의 목표 당연히 1등급이지 항상. 공부는 항상 100점을 목표로 하지. 오빠는 우리 수학 공부할 때 100점 목표로 하지 50점 목표로 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100점 목표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한번 열심히 해볼 거고. 하연이는 원장 선생님 말씀해 주셨죠? 네, 말씀해 주셨고. 우리 앞에 앉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주말만. 우리 여기 앞에 분들은 주중. 주말. 오케이. 그래. 더 자세히 이제 가정통신문 나가긴 할 건데 일단 시간표 좀 알아봤어요. 시간표 좀 알아. 주말 시간. 하나 더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헐레벌떡하면서 하는 게 뭡니까?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옥은 오메가라 할 때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이 두 친구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얘 한옥을 오메가라 했으니까 얘도 1번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양변의 제곱하면 즉 오메가의 6제곱이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얘는 오메가의 3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치?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양변 제곱하면 가로 지수끼리 곱하니까 오메가 6제곱이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다시 말해서 이 친구는 주기가 얼마야? 6이야 6. 요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옥은 오메가라 할 때 얘는 6개마다 반복되는 거야. 값이 6개마다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넘어가서 인수분해하면 얘랑 반대로 x 더하기 1,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이 되고 다시 말해서 허수인 근이기 때문에 얘 두 근이 이제 오메가나 오메가바가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오메가 대입해 주니까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근각에서 관계. 두 근의 합은 1이 되고 두 근의 곱 또한 1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4개만 기억해 주면. 지금 기억하더라도 안 쓰면 또 까먹겠죠. 나중에 요 단원 나오면은 요런 것들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5개, 4개. 책에 다 적어져 있습니다. 책에 다 적어져 있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56쪽부터 우리 필수 예제, 우리 숙제가 뭐지? 필수 예제랑 복습이었나? 학기책까지 풀어낸다? 학기책까지 풀어냈구나. 배운 것만 풀어오자라고 했었는데 160 일단 156페이지부터 162쪽까지 3, 4차 방정식에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156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우리 3차 방정식 근과 계수관계도 공부했었죠? 근과 계수관계 3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관계 공부했었네요.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둘둘둘둘 곱한 거의 합은 플러스 a분의 c,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근과 계수관계도 공부했었다. 풀만해 괜찮죠? 그러면은 163쪽 있나요? 163쪽 159번 외워봅시다. 159번 4차 방정식이에요. x의 4제곱 더하기 ax의 세제곱 더하기 똑같은 a네요. ax의 제곱 더하기 11x 상수 쪽에 b가 있구나. 이 4차 방정식에는 근이 4개가 있지롱. 근데 그 4근 중에서 2개가 3하고 마이너스 2일 때 나머지 근을 구해보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x값 3하고 마이너스 2는 해를 말하는 거니까 x에다가 3 넣어도 등식 성립할 때고 마이너스에다가 등식 성립하겠죠? 그래서 대입합시다. 다 대입해서 다 대입하면 3부터 넣지가 x에 3 대입하면 81 더하기 27a 더하기 9a 33 더하기 b는 0 정리해주면 얼마야? 36a 더하기 b는 얼마인가요? 114? 마이너스 114?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2 대입합시다. x에다 이제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해니까 그럼 8 마이너스 미안 16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 넣으면 플러스 4a 마이너스 22 더하기 b 이퀄 0. 따라서 AA 동량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A 더하기 B는 또 마팔인가요? 마육이군요. 그 플러스 6 되겠죠. 변변 뺍시다. 빼면 40A는 와우 마이너스 120 센스 있네. A는 마3이네요. A가 마3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마이너스 12 그래서 B는 마이너스 6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개수가 다 정해졌어. 놀면 뭐하니? 나머지 2개도 구해야 되는데 줄집 4차 방정식이 개수니까 줄집법을 합시다. 4차 계수 1, 3차 계수 a, 2차 a는 구했지? 마3이지 마3. 다시 마3, b는 얼마라고요? 마6. 그래서 1, 마3, 11, 마이너스 6을 일단 이 2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2개의 x값으로 줄집법을 통해서 2차식 몫을 구하겠다. 3부터 내리면 1, 곱하면 3, 더하면 0, 곱하면 0, 더하면 마3, 곱하면 마이너스 9, 더하면 2, 곱하면 6, 더하면 빵! one more time 한 번 더. 이번에는 다른 수 누구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로 내리면 1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4 더하면 1 곱하면 마이 더하면 0 빵! 아 얘가 이제 몫이 되는구나.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 되겠네요. 오! 이거 무슨 식이야? 완전 제곱식이네. 그래서 x 빼기 1의 제곱은 0 되니까 또 다른 두근은 1, 1 중근이 되겠죠. 또 다른 근을 구하라. x는 1 중근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65, 166이 3차 방정식과 근거해서 관계 168, 169 그 다음 171쪽까지 같이 풀어보고 싶은 거 궁금한 거 풀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거 나중에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할만했죠? 숙제가 아마 내가 171쪽까지 풀어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오늘은 175쪽 가겠습니다. 연립방정식입니다. 오늘 꽤 많은 양을 공부할 겁니다. 오늘 꽤 많은 양을 할 거고요. 살짝 스피드 있으니까. 근데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이어서 근데 중학교에서 공부했었던 건 바탕 그리고 그 위에 고등학교 때 또 새롭게 정립하는 것들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립방정식 우리가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었던 건 연립 1차 방정식이었습니다. 연립 1차 방정식. 그래서 이렇게 연립이 있는데 1차식은 0, 1차식은 0 요런 애들 가지고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x 더하기 y 빼기 5는 0 x 빼기 y 빼기 1은 0 뭐 요런 애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갖다가 위에 거를 기억 아래 걸 니은 해가지고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소거법으로 풀었습니다. 문자 하나를 없앴어. 우리는 왜 문자 하나의 1차 방정식은 끝나게 잘하거든. 중1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 하나를 없앨 건데 아시다시피 소거법에도 두 가지가 있죠. 가가법하고 대입법하고. 그래서 이제 뭐 얘를 편의상 상수를 중학생도 넘기죠. 쭉쭉쭉 넘겨서 x 더하기 y는 5 x 빼기 y는 1 가가법 알치고들은 보통 이렇게 세팅 많이 하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y를 소거할 거예요. 그러면 변변 더해가지고 2x는 6 따라서 x는 3 3 넣으니까 y는 얼마? 2 이렇게 구했었지. 대입법 할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 뭐 니은에서 x는 얘네들이 넘어가니까 y 더하기 1이에요. 그래가지고 니은을 갖다가 x를 y에 가는 식으로 표현했으면 기억에다가 기억의 x에다가 y 더하기 1을 대입해서 y 더하기 1 더하기 y 빼기 5는 0 즉 2y는 마사 넘어가서 2, 4 그럼 y는 2 y 다시 집어넣어주니까 x는 3 이런 식으로 구했었죠. 고등학교도 똑같습니다. 고등학교도 일단 똑같습니다. 똑같이 할 거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문자 소거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주면은 1차식은 0, 1차식은 0을 주면 재미없지. 하나는 2차식은 0으로 바꿀 거야. 아니면 둘 다 2차식은 0으로 바꿀 거야. 그럼 3차식도 있나요? 아니 거기까지는 안 하겠대. 다행히도 1차식은 0, 2차식은 0.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두 가지 패턴인데 1차식 모든 항을 다 자변으로 이항시켜서 시켰을 때 1차식은 0 구조와 2차식은 0 요런 구조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구조는 2차식은 0 2차식은 0 구조가 있습니다. 아무튼 얘도 둘 다 우리는 얘를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두 친구 전부 다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고요.
앞에 있는 거는 되게 쉽습니다.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쪽이 뭐 근데 보통 가간법으로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두 친구의 차수가 달라서. 그래서 이쪽은 대입법을 통해 가지고 1차식은 0을 기억이라고 하고 2차식을 0을 니은이라고 한다면 기억에서 문자가 두 개 또는 하나일 텐데 문자가 두 개인 경우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가는 식으로 바꾼 다음에 니은에다가 대입해가지고 해를 구할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문제 쉽습니다. 책에 있는 177페이지 13번에 1번 보겠습니다. 177페이지에 13번에 1번 3x 빼기 y는 2 다 이항시키면 1차식은 0 되겠죠? 얘를 기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x의 제곱 빼기 3xy 더하기 y의 제곱은요 얘를 니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1차식과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일단은 얘는 기억을 갖다가 정리를 할 거야. 보시다시피 기억을 정리하면 y는으로 바꿔주면 3x-2가 되겠죠. 이 친구를 니은에다가 y 대신에 3x-1을 대입하겠다. 그럼 대입해주면 2x의 제곱 빼기 3x y에다가 3x-2, 3x-1을 대입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뭐야 등식 하나에 문자 하나니까 2지 진짜 쉬워지죠. 이제 우리 이런 거 잘하잖아. 분배하면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6x 전개하니까 앞에 거 제곱 9x의 제곱 둘이 곱한 거 2배 마이너스 12x 플러스 4 이퀄요. 없어지네. 땡큐. 2x의 제곱 내림차수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6x 더하기 4는 0 되고 한 번 더 계수 정리해 줄까요? 그러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는 0 되는군요. 인수분해하니까 x 빼기 1, x 빼기 2는 0 돼서 따라서 x는 1 또는 x는 2. 자, 얘는 x와 연립방정식이니까 x과 y가 동시에 구해야 됩니다. 그럼 x는 1 구한 거를 요런 데 넣지 말고 그냥 집어넣으잖아. 변시시키고 1 집어넣었더니 그 y는 1 되겠죠? x가 2인 경우 2 대입했더니 y는 4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래서 별거 없어서 이렇게 됐죠? 쉽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 안 나와. 잘 안 나와. 학교 시험에는 얘가 나올 거야. 얘가 어렵지는 않는데 얘가 좀 더 좀 귀찮거든. 얘는 편하고 편해. 얘는 불편. 그래서 요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구조도 교육과정 내와 교육과정 외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과정 내는 편해. 얘도 그래도 시간만 좀 오래 걸릴 뿐이지 어렵지는 않아. 근데 교육과정 외도 어렵지는 않은데 레시피가 좀 있어요. 그래서 레시피 김치볶음을 만들려면 일단은 고민을 김치볶음 만들면 어떻게 해? 일단은 고기를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고민을 해서 고기 넣는 게 맛있죠? 그래가지고 식용유를 싹 한번 프라이팬에 두른 다음에 웍에다가 두른 다음에 삼겹살 있으면 삼겹살 하시고 삼겹살 쓱쓱쓱 한 1cm 전후로 해서 그런 거를 쪼개서 긴 것보다는 좀 토막이 좋더라고. 그래서 막 볶은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볶음밥 파가 무조건 있어야 돼. 타타타타 써서 파란색보다는 흰색 부분이 타타타타 썰어가지고 흰색 부분에서 그 고기가 그 파에 쓱 올라오면서 후각이 막 맛있어서 침이 고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확 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이제 거기에 김치를 볶지. 이제 김치 당근 있으면 색감도 좋고 당근도 좀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밥을 갖다 확 비벼서 그 나중에 이제 거기다 김치 해가지고 그다음 계란 후라이 탁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지. 좋아하시나요 김치볶음밥? 아무튼 레시피가 좀 있습니다.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일단은 쉬운 거 하나 2번은 안 풀고 넘어갈게요. 바로 넘기면 필수에 14번 있습니다. 14번. 필수에 14번에 1번 봅시다. 자, 누구 풀어볼까? 1번 풀어보자. 뭐 둘 다 상관없는데. 짜잔. x제곱 빼기 y의 제곱은 0이라는 2차 방정식과 4x의 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2y의 제곱은 9라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위에 거를 기억 니은이라고 하면 자 2차식은 0, 2차식은 0을 풀 때에는 얘를 어떻게 푸냐? 기억과 니은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애가 있을 거야. 그 애를 일단은 먼저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기억과 니은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애가 있어. 기억은 인수분해가 되네. 기억 인수분해하면 합차공식이니까 x 플러스 y, x 빼기 y는 0으로 되죠. 근데 니은은 보세요. 얘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다. 상수 9 넘어가면 항 4개짜리인데 항 4개짜리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얘네 그냥 냅두시고 인수분해가 되는 애를 집중 공략해서 그렇다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앞에 1차식이 0, 이제 1차식이 0 되는 거잖아. 0 되는 값이 두 개의 식이 각각 0이 되니까 케이스 분류를 할 겁니다. 케이스 분류. 첫 번째, x 더하기 y가 0인 경우 다시 말해서 x가 마이너스 y일 때 와, 두 번째, x가 y일 때로 나누어서 이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y일 때 이 관계식을 니은에다가 대입할 거야. 기억을 쪼갰으니까 니은에다 대입해야 돼. 다시 위로 넣어봤자 필요가 없어. 그래서 니은에다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y니까 x소가 할 거야.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y의 제곱은 4y의 제곱 마이너스 y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은 9가 되고 4y의 제곱 빼기니까 결국 y의 제곱은 9가 돼서 아하!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되겠죠? 따라서 y는 3 또는 y는 마3이 되고 y가 3일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x는 마3이 되고 y가 마3일 때 x는 3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지금 두 개 나오고요. 그 다음 일로 와서 두 번째 x는 y일 때 x는 y일 때 또 니은에다가 x 대신에 y를 대입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4y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y의 제곱은 9 5y의 제곱 빼기 2y의 제곱이니까 3y의 제곱은 9가 돼서 3으로 나누면 y의 제곱은 얼마? 3 y는 3의 제곱근이니까 y는 뿔마3 되겠군요. 오케이. y는 플러스 루트 3 또는 y는 마이너스 루트 3 되겠네요. 해입니다. xy니까 y는 루트 3이네. 일로 집어넣어야지. x도 똑같아. 루트 3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1, 2, 3, 4 네 쌍의 해가 나옵니다. 2차식은 0, 2차식은 0 두 2차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게 된다면 이렇게 네 쌍의 해가 나오면 알 수 있겠네요. 별로 어렵지 않네요. 그쵸? 별로 어렵지 않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되는 거겠다.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번 보시면 위에 기억이 지금 x제곱 빼기 xy 빼기 2y 제곱인데 이거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마이너스 1 되는 두 정수는 마이너스 2와 1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2y, x 플러스 y로 인수분해 될 겁니다. 근데 니은에 있는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애를 가지고 니은에다가 적용시켜서 역시 각각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두 개씩 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그래.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기억도 니은도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돼. 아, 이런 된장.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레시피가 있다고 했죠. 우리 교재 어디 있냐면 한 장 넘기시면 있어요. 여기 있지롱. 특강. 특강입니다. 특강.
선생님 교육과정인데 이거 꼭 하고 가셔야 되니까 왜요? 학교마다 됩니다. 학교마다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고 내는 학교가 있어요. 학교마다 나오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에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이제 시험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언니들은 이제 총 5단계로 공부를 할 거예요. 5단계. 우리도 마찬가지, 다 전부 다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수학을 공부할 때 1단계 개념 공부를 합니다. 이 책 이름도 뭐야? 그래서 개념 원리잖아. 개념 원리, 뭐 개념생, 개념 플러스 유형, 전부 다 개념이야. 뭐 절대 개념, 뭐 하여튼 개념. 개념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개념 공부를 했으면 그 여러 가지 개념들에 맞춰진 유형들이 또 있어. 업그레이드 버전이지. 유형을 할 거야. 그래서 개념과 유형이 합쳐진 책도 있잖아. 개념 플러스 유형. 그 책은 개념책, 유형책 같이 있거든. 그거 외에도 뭐 이것도 우리도 뭐 RPM 같은 게 유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형. 그래서 유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유형을 하고 나면 그 유형에서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응용, 발전 응용이라고 부르는데 유형이 업그레이드야. 그래서 응용 문제들이 있습니다. 난이도가 좀 더 세. 난이도가 좀 더 세. 근데 그래가지고 유형도 가고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이제 응용도 있고 얘랑 비슷하게 이제 기출 여기 뭐 수항고, 장독고, 성독고, 뭐 저기 첨단고, 비하고, 승독고, 지능고, 서강고, 운남고, 정관고, 보문고 아이 고등학교 많네. 하여튼 요 고등학교 기출 문제들 풀어볼 거야.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그러면은 뭐 효과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새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과거에는 좀 큰 차이가 있었어요. 모의고사 문제가 있어요. 우리 3월 되면 볼 거예요. 모의고사 부활했다 하더라고요. 부활해야 돼. 모의고사 문제. 요런 한 이 정도, 5단계 정도. 요 개념하고 유형을 공부하면 응용이나 기출이나 모의를 비벼볼 수가 있어. 당연히 여기서 한 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심화. 근데 이거 한 번에 같이 묻자. 얘는 응용 심화 같이 묻자. 같이 보는 게 좀 더 이쁘겠다. 응용 심화. 요 부분이 같은 거야. 같이 보는 게 표현하겠다. 뭐 문제집으로 보자. 뭐 1등급 수학, 뭐 블랙라벨, 최상위 수학 요런 패턴들, 요런 패턴들이 요런 거. 근데 그 고등학교 수학이 전체 총 9등급제인데요. 9등급이라는 게 잘 감은 안 오실 건데 중학교 등수로 좀 바꿔주면 고등학교가 1등이 중요하지 않아. 1등급이 중요한 다 아시죠? 이 정도는 아시죠? 1등급이 중요한 겁니다. 1등급이 중요하고 모든 과목 2등급, 3등급, 4등급 해가지고 5등급이 딱 1등급이 전체 세율 4% 이내 들면 됩니다. 전체 학생 수의 4% 이내. 2등급은 그 다음부터 해가지고 11% 이내. 3등급은 전체 학생 수의 23% 이내. 4등급은 전체 학생 수의 40% 이내. 5등급은 전체 학생 60% 이내고 그 다음부터는 얘랑 반대수로 갈 건데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쪽은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잘 감이 안 옵니다. 중학교 등수를 알려줄게요. 1등급이 반 1등. 중학교에서. 그 애들이 보통 고등학교 가면 1등급이 됩니다. 2등급이 반 2등에서 3등 정도. 3등급이 반 4등에서 6등 정도 됩니다. 4등급이 반 7등에서부터 대충 이 정도. 만약에 내가 4등급에서 3등급을 올리겠다 라고 상담을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 중에서 중요해.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얘는 23% 초과 40% 이하거든? 이 범위가? 그러면 내가 어떤 애가 24%인 애야. 그럼 그 애는 몇 명만 제끼면 바로 되는 거야, 이게. 근데 39%인 애가 22% 안 들리면 우와 몇십 명을 제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등급 하나 올리는 게 등급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죠. 이거 반등수로 보니까는 살벌하지요. 반등수로 보면. 그래서 요거를 근데 올해 고1은 돼지띠죠. 그래서 이 룰이 적용이 안 될 거, 덜 많을걸? 이게 안 될 걸 아마 1등급이면 한 1, 2등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지금은 쪽수가 많아가지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대학 가기 편해지겠네. 1, 2등 쪽수가 많아가지고 쪽수가 많으면 사기 등급이 많아져서 그래서 1, 2등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우리들은 이제 3등부터 한 8등까지 되겠는데 7등, 5등, 3, 4, 5, 6, 6등, 7등, 6, 7등? 아무튼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죠? 교육과정 외문제. 그래서 교육과정 외문제. 요게 그 수학 교과서가 어느 학교는 뭐 동아출판사, 어느 학교는 신사고고, 어느 학교는 뭐 이렇게 출판사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눠주는데 어디는 이거를 포함시키는 학교가 있고 어디는 포함시키지 않는 그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마다 조금 포인트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어디 학교에서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강 1번 보겠습니다. 1번. 많이 피곤해 보여요. 자, 보시면 3i의 제곱 더하기 2x-5i는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2y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i는 9가 있고 얘 기억, 얘 니은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억, 니은 둘 다 인수분해는 안 됩니다. 지금 항이 다 4개짜리입니다. 지금 항 3개 아니에요. 능력이 아닙니다. 얘가 이항하면 항 4개짜리가 됩니다. 공통인수도 없고요. 곱셈공식으로도 안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이거 뭐지? 난감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수학은 차수가 높은 것보다 낮은 게 좋아요. 그리고 조금 다른 게 x제곱이 안 보여, 둘 다. 그래서 y제곱만 어떻게 없애면 비교볼만 하겠어.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y제곱을 소거할 겁니다. 2차, 1차 상수, 2차, 1차 상수. 차수가 얘 혼자만 높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없앨 거야. 소거할 거야. 그래서 위에 기억에다가는 곱하기 2를, 니은에다가는 곱하기 3을 해서 다시 세팅을 하겠습니다. 곱하기 2 해주면 6y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0y는 8. 니은에다 세배하면 6y의 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9y는 27. 변변 빼서 2차항 소거시켜버리면 4 빼기 15x 19x 마이너스 10 빼기 9y 마이너스 19y는 8 빼기 27. 어머 이뻐. 그래서 19로 약분했더니 x 빼기 y는 마이너스 1 되겠네. 따라서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y 넘어가니까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되고 1차식 하나 뽑아졌어. 그럼 이 1차식과 기억을 연립하시면 요 구조죠. 1차식과 니은을 연립해가지고 둘 중에 아무거나 답 똑같습니다. 그래서 푸시면 됩니다. 기억을 연립해볼까요? 네, 기억에 연립해보자. x는 y-1을 기억에 대입하겠습니다. 기억에 대입해주면 3 곱하기 y-1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5 곱하기 y 아니다. 잘못 넣었네. 쏘리 3y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y-1 마음이 급해 지금. 이렇게 됐죠. y가 인처 방정식이죠. 3y의 제곱 2y 빼기 5y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개수 정리해주면 y의 제곱 빼기 y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인수분해 되네요. y 빼기 y 더하기 1은 0 되겠죠? 따라서 y는 2 또는 y는 마이너스 1이 되고 y는 2 집어넣으니까 x는 1 되고요. y는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x는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게 두 쌍해가 나옵니다. 두 쌍해가. 아하, 저렇게
2차항이 혼자 있는 경우 같은 문자야. 동류항이야. 그러면 쟤를 없애면 가볍게 1차식이 등장을 하고 그 1차식 방정식을 디귿이라고 한다면 디귿과 기역, 디귿과 니은 둘 중에 하나 해가지고 해를 구하면 되겠다. 두 번째 또 인수분해가 안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애냐면 바로 밑에 있는 특강 2번입니다. EX의 제곱 더하기 XY 빼기 20Y의 제곱은 0이 아님 16 X제곱 더하기 XY 빼기 8Y의 제곱은 0이 아님 는 12 기억 니은 오 얘는 가만히 봤더니 인수분해도 안 되는데 X 두 개만 X 2차 XY 2차, Y 2차 전부 2차, 2차, 2차 상수 2차, 2차, 2차 상수 선생님 1차 아닙니까? 아니지 서로 문자가 서로 같은 문자는 다른 문자는 곱해질 횟수를 차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차수랑 지수랑 구별할 필요가 없겠죠. 똑같은 문자만 곱하는 같은 문자를 반복해서 곱한 걸 지수라고 부르는 거고 차수, 2항의 차수는 2차, 2항의 차수도 2차, 2차입니다. 둘 다 2차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인수분해가 안 돼. 이거 어떻게 하지? 얘는 상수항을 소거할 거예요. 꽤 특이하죠? 뜬금없이 누굴 소거한다고? 상수항을 소거할 거야. 선생님 좀 까먹을 것 같아요. 뭐 시험 보기 이 부분은 기말고사에 해당하니까 기말고사 할 때 이 부분은 뭐 따로 이제 한 번 더 언급할 겁니다. 그때 가면 안 까먹겠죠. 자, 그래서 상수항을 소거하기 위해서 16하고 12를 소거한다고. 그래서 16과 12의 최소 공배수로 맞춰줍시다. 48? 오케이. 기억은 3배, 니은은 4배 해줍시다. 그럼 3배 해주면 3배 해주니까 6x제곱 더하기 3xy 빼기 60y의 제곱은 48 니은 4배 4x의 제곱 더하기 4xy 마이너스 32y의 제곱은 48 그래가지고 변면 빼면 뭐야? 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8y의 제곱은 0이 되고 인수분해 됩니까? 될 겁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안 풀어지거든. 얘는 인수분해 됩니다. 인수 어떻게 되나요? 2, 1, 4, 7 이쪽에 붙으면 되겠네. 그래서 2x 더하기 7 x 빼기 4는 0 돼서 따라서 얘가 0 또는 얘가 0이니까 케이스 분류 첫 번째 케이스 x가 마이너스 2분의 7일 때 두 번째 케이스 x가 4일 때 해가지고 기억 또는 니은에다가 얘 집어넣어서 해 두 쌍 구해주고 얘 집어넣어서 해 두 쌍 구해서 총 4쌍에 구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책에도 풀이가 되어 있으니까 따로 내가 하지 않을게요. 요런 원리다. 얘는 한번 구경해봤어요 우리. 상수항 소거하겠다.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되면 그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은 아까도 봤지만 이렇게 얘는 상수항을 소거하겠다. 다시 앞으로 와서 179쪽에 심어보겠습니다. (1번을) 좀 유심히 봅시다. x랑 y의 합은 13. 얘를 기억이라 얘는 1차 방정식입니다. 문자가 2개인 미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고 x 곱하기 y는 2. 이거 2차 방정식입니다. x 곱하기 y죠. 서로 다른 문자 2개 곱하면 2차입니다. 2차. 알겠지? 2차, 2차. 2차 방정식. 자, 그러면은
그런데 얘를 이제 보면 실내가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어때? x에다가 y를 쓰고 y에다 x를 써볼게요. 그럼 y 더하기 x는 13, y 곱하기 x는 2라고 했을 때 이 연립방정식과 요 연립방정식은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죠? x하고 y에다가 서로 반대되는 문자를 집어넣었더니 식이 같은 구조야. 이런 구조를 대칭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떻게 풀 거냐면 이 x하고 y를 특정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놓고 해석해서 풀어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두 근의 얘를 x하고 y를 어떤 방정식의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볼 거야.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하여 두 근의 합은 13, 두 근의 곱은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t라고 아까 t라는 2차 방정식을 보고 t의 제곱을 계속 일러보고 t라는 2차 방정식이라면 쉽게 만듭니다. t의 제곱 빼기 13t 더하기 2는 0 이라고 한다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하고 y겠구나. 그럼 맞게 적었다 지금 숫자 3하고 2잖아. 누구야 13이라고 한 사람? 나죠? 미안합니다. 3하고 2가 됐지? 미안. 이렇게 구두로 보고 그러네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3이 되고 두 근의 곱은 2가 돼서 근데 지금 얘가 인수분해가 되겠죠? 인수분해가 돼서 t-1, t-2는 0이라고 적고 따라서 t는 1 또는 t는 2가 되겠네. 그러면 x가 1이면 y가 2가 되는 거고 x가 2라면 y는 1이 된다 라는 거겠지. 근데 눈치가 있으면 딱 보자마자 곱해서 2가 되고 더해서 3 되는 거 금방 찾지 않아요? 1, 2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1, 2, 2, 1 두 쌍 있겠지.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돼. 아니면 이렇게 우리 방금 배운 거를 써먹으면 돼. 어떻게? 얘는 1차식은 2차 방정식이니까 얘를 정리해 한 문자로 y는 3 빼기 x가 되겠지. 그래서 이 y에다가 3 빼기 x를 대입하는 거야. 보통 이렇게 풀지. 대입해서 풀지. 전개하면 3x 빼기 x제곱은 2가 되고 2차 계수가 양수가 되게끔 정리해주면 우변으로 이항한다 생각합시다. 빼기 3x 더하기 2는 0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x 빼기 2는 0 돼서 따라서 x는 1 또는 x는 2가 되고 x가 1일 때에는 y는 2 x가 2일 때에는 y는 1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근데 얘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얘는 그냥 근으로 생각하면은 1, 2, 아무튼 가장 쉬운 거 보니까 1, 2네. 이게 가장 쉽긴 하지.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살짝 응용했어. 어떻게 응용했어? 제곱의 합이 나왔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34 그리고 곱이 나왔어요. 곱은 15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1번처럼 만들 거야. 1번처럼. 1번이 뭐야? 합과 곱. 두 문자의 합과 곱으로 바꿀 거야. 아시다시피 제곱의 합과 곱을 알면 곱셈공식 활용해야 우리는 합을 구할 수가 있지요. 알잖아요.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또 나왔네. 곱셈공식의 활용. 이렇게 되니까 얘가 34는 x 더하기 y의 제곱 곱은 얼마? 15, 30 따라서 x 더하기 y의 제곱은 64 그럼 x 더하기 y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되겠네. 그쵸? 그런데 8이 되겠다. 8 되겠네. 그래서 케이스 분류해야겠네. x 더하기 y는 8일 때 그래서 x, y는 15가 되는 경우와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x 더하기 y가 마판이 되고 xy가 15인 경우. 문제에서 xy는 조건 없죠? 그럼 둘 다 해야겠네. 자, 얘도 y는 8-x에서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데 얘를 두 문자의 두 근으로 본다. 어떤 2차 방정식, t에 관한 2차 방정식에 두 근으로 본다면 두 근의 합이 8이고 두 근의 곱이 15니까 즉 여기서 바로 가도 돼. 곱해서 15 더해서 8 되는 두 정수를 우리 찾을 수가 있어. 누구랑 누구? 그렇지. 3하고 5가 되겠지. 요렇게 푸는 거야. 곱해서 15 더해서 8 되는 두 정수.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근역수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해가 아마 그 무리수 또는 호수 나올 거야. 근데 웬만하면 센스 있는 선생님이 인수분해 되게끔 줄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어차피 인수분해가 곱해서 상수 15 더해서 8 되는 거 찾는 거니까 x하고 y를 두 근으로 보는 2차 방정식이라면 t의 제곱 더하기 세모 t 더하기 네모는 0에서 두 근의 x, y를 보는 거니까 두 근의 합이 8이면 얘가 마8 두 근의 곱이 15, 얘가 15가 되는 거라서 곱해서 15 찾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찾으면 누구누구 됩니까? 3하고 5 되겠죠? 그래서 x가 3이면 y는 5가 되는 거고 반대로 x가 5일 수도 있겠죠? 그럼 y는 3 되겠네. 얘도 곱해서 15 더해서 마파야 되는 정수가 있습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도 t로 바꾸면 t의 제곱 곱해서니까 더하기 8t 그리고 15는 0이니까 마3하고 마오 되겠죠? 뭐야? 마3마오지. 마3마오 곱하면 15 더하면 마8이니까 또는 x는 마3 y는 마오 또는 x는 마오 y는 마4 이렇게 일상이나 나오네. 일상의 해를 구할 수가 있겠다. 열린 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때 모든 실수 K의 합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여기까지 말했으니까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한 3개, 4개의 열립 2차 방정식을 공부했었습니다. 열립 2차 방정식 공부한 거고요. 얘들 기억은 지금 1차 방정식이지만 니은이 y제곱이다 xy가 2차에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1차 방정식 하나와 2차 방정식 하나를 주면은 해가